쿠팡에서 역대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습니다. 고객 약 3,400만 명의 계정정보가 무단으로 빠져나간 건데요. 탈취 시도가 5개월 전부터 시작됐다고 하죠. 쿠팡은 이미 2021년과 2023년에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왜 사고를 막지 못한 걸까요?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쿠팡의 대규모 유출 사태, 이주앤머니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번 주 내내 뭐 주변에서 이 이야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털렸거든요. 예, 네. 소위 털렸다고 하죠. 예. 네, 근데 이게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쿠팡을 안 쓰는 집이 요즘은 거의 없어요. 특히나 저처럼 아이 키우고 하는 집에서는 모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직접 취재를 했다고 들었는데 대체 누가 왜 그런 건가요? 3,370만 명이면 거의 사실 전 국민이 다 털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저도 육아를 한 입장에서 쿠팡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저도 털렸습니다. 안 털린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요. 맞습니다. 저도 털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일단 퇴사한 중국 국정의 쿠팡 인증 시스템 개발자 소행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박대준 대표가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을 해서 우리 내부에 있다가 퇴사한 중국 국적 인증 시스템 개발자의 소행이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고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한 신원이 밝혀지지 않아서 용의자라고 지칭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사 과정에서 지난 6월부터 해외 서버를 통한 접속이 있었다는 걸 뒤늦게 파악을 했었는데 네. 정확히는 6월 24일부터 11월 8일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됐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발생을 했느냐 보니까 이 토큰 서명키를 퇴사에 맞춰 갱신을 하거나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보통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퇴사자가 나중에 혹시 그 출입증을 이용을 해서 회사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인증서가 폐기된 상황이어서 출입이 막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정상인데 그걸 하지 않은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SEC라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고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쿠팡이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올해 2월에 제출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문구 중 하나가 리스크 팩터라고 위험 요소에 대해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사이버 위협에 대한 어떤 위험 요소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내부 직원이나 혹은 쿠팡과 상업적으로 거래가 있는 그 협력자에 의해서 고의로 또는 실수로 인해서 정보가 유출될 경우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본인들이 인정한 게 있어요. 네. 이미 위험성을 인지한 대목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원칙에 철저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이 유출된 정보가 나중에 뭐 중국의 어떤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든지 다크웹이라든지 넘어가서 유출이 될 경우에는 좀 상당히 큰 문제가 그게 될 수 제일 있는 위험한 거죠. 거잖아요, 사실. 그게 가장 위험한 거죠. 네네. 이미 우리 고객 정보가 굉장히 많이 털려 있는 상황이긴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고객 정보는 현재 중국 다크웹 이런 데서는요 1인당 한 2원 정도에 싸게 거래돼요. 이미 굉장히 흔한 상황입니다. 이제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렇게 사회적으로 조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한 500원 정도 이렇게 거래되곤 합니다. 자, 그런데 기존에 털려 있는 정보랑 다르게 이번에 쿠팡 정보랑 합쳐지게 된다면요 아주 미세한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아이 갖는 집만을 골라내서 그 집 아이는 몇 살인데 뭐뭐뭐뭐죠? 어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문자라든지 이게 정밀하게 조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번 정보가 굉장히 앞으로 추가적으로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우려를 많이 사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네요. 아직 2차 피해는 그럼 없는 건가요, 기자님? 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일단은 2차 피해는 없다라고 말은 했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이제 이미 탈퇴한 지 한 수년이 지난 회원들 정보도 털린 걸로 좀 파악이 됐거든요. 예. 탈퇴를 하게 되면은 보통 90일 이내에 네. 그 정보를 파기하는 게 원칙이에요. 네네. 근데 그 정보를 분리 보관한다거나 파기하지 않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털린 상황이 된 거거든요. 현재 가입한 회원뿐만 아니고 탈퇴한 회원들까지 정보가 털린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가장 좀 많이 얘기가 나온 것 중 하나가 해외 직구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때 이제 뭐 물론 쿠팡에선 개인 통관 고유 부호가 털리지 않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사실 주문 정보까지 털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름, 주소, 뭐 현관문 번호. 그래서 다들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바꾸려고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다 접속을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접속 지연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이고요. 네네. 뭐 중국 전화번호로 갑자기 전화가 많이 온다. 금융인증서 인증 문자가 왔다. 이런 각종 피해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갑자기 좀 불안한 게 비번이라도 당장 바꾸는 게 좋겠죠? 당연히 비밀번호는 바꾸는 게
첫 번째고 아니면 특히나 이제 쿠팡 피해 보상 메시지 같은 게 가끔 날라와요. 네. 그 URL을 절대 클릭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스미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다크웹 등으로 제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네네.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털린 내 정보 찾기 예, 서비스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내 정보가 지금 어디까지 유출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불필요한 개인 정보는 아예 넣지 않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으로 이제 지금 쿠팡 측에서 탈퇴하고 싶은 고객들에게 굉장히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놔서 지금 굉장히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와우 멤버십에 가입해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분들은 멤버십까지 해지를 해야 다시 이 절차가 또 끝나게 되는, 그래서 6단계 이상으로 탈퇴를 어렵게 만들어 놔서 지금 뭐 안 그래도 지금 분노한 우리 이 소비자분들에게 더 큰 지금 화를 부르면서 빈축을 사고 있는 상황이에요. 털어가 놓고 발목까지 잡습니까? 네. 아니 이런 개인정보 유출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올 초에 SKT 유출 사태가 있었죠. 얼마 전에는 카드사에서도 정보가 빠져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대체 왜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기업들의 빈약한 이 보안 관련한 투자, 이것도 일단 문제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솜방망이 처벌,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큰 문제네요. 사실 쿠팡은 올해 보안 관련해서 899억 정도를 일단 지출하는 걸로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IT 업계에서는 KT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사실 보안에 지출한 걸로는 되어 있는데 네. 정보가 유출된 지 사실은 5개월이 넘었거든요. 이 유출 사실조차도 감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경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쿠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899억 정도 썼다고는 하지만 이게 전체 매출 대비하면은 그래도 0.2%에 불과해요. 근데 이제 외국계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회사들은 매출의 최소 1% 이상을 보안 관련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기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5배 이상은 낮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보안 관련한 경각심이랄까요? 네. 사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야. IT 투자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2022년부터 지금까지 쭉 떨어져 오고 있어요. 네네. 그 정보보호 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인력도 숫자는 늘어나지만 전체 인원 대비 비중 자체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점들이 일단은 정보보호 투자에는 좀 소홀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정부도 지금 이 심각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쿠팡 사태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고요. 2차 피해를 막으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징금과 이 보상책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뭐 올해 가장 큰 사고였던 이 SKT 서버 해킹 사태 때 보상과 과징금 문제 놓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잖아요. 이번에는 규모가 그것보다도 더 큰데 보상 얘기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그때 이제 SKT텔레콤 유출 사태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1,3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를 살펴보자면 이제 원인이 일단 외부 공격이었었고 그리고 1조 원을 투입해서 SKT가 이제 후속 조치에 나섰다는 점을 참작을 해서 이 정도 과징금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다만 쿠팡은 이 사고가 난 이후에 후속 대책을 정확히 좀 세세하게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현행법상 과징금은 매출의 최대 3%까지 부과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이제 고객들이 집단 소송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 이미 소장이 접수된 것도 있고 해서 집단 소송으로 인한 고객 배상금까지 생각을 하면 상당히 큰 규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쿠팡의 이번 분기 매출이 36조를 조금 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31조 수준이 이제 이번 사건과 관계된 매출이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어요. 네. 그럼 이 31조에다가 최대 3%를 곱하면 1조에서 1조 2천억까지는 과징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산술적으로는 계산이 되는데 실제로 부과될 때는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사건의 파장이 워낙에 크고요. 역대 최대급 지금 현재 사고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1조 가까이는 좀 과징금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만은 네네. 정작 중요한 건 개개인의 우리 피해자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직은 피해 사례가 많이는 지금 보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네.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얼마나 어떤 피해가 앞으로 생길지에 관한 사례가 모아지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쿠팡이 부담해야 되는 피해 보상액이 이제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정도까지 일단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나라 처벌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했잖아요. 해외는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이제 다양하게 해외 사례랑 비교되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페이스북이 여론조사 기관과 어떤 업무를 하면서 이용자 정보를 조금 공유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50억 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있어요. 당시 환율로 하면은 5조 9천억입니다. 아이고. 상당한 규모죠. 아마존은 2021년에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룩셈부르크 당국으로부터 약 7억 4,600만 유로, 당시 환율로 1조 2천억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된 적이 있고요. 과징금 관련해서는 유럽이나 미국 측에 어떤 제재 정도가 우리가 훨씬 강하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이나 미국이라 하더라도 개인적 보상에 관해서는 역시 피해가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게 일단 법적인 어떤 요건이거든요. 네. 2017년에 당시 미국인 약 1억 4,700만 명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1인당 최대 보상액은 2만 달러 정도에 좀 그친 감이 있었어요. 이런 사례를 참고했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과징금은 최대한으로 좀 강하게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고요. 반면에 개인 피해는 역시 피해를 입증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민사배상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개선점을 좀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좀 이번에 좀 쿠팡에 더 실망을 했던 부분이 최근 몇 년 동안 뭐 노동자 사망 사고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생겼던 사태도 있었고 논란이 되게 많았던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은커녕 제대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같아서 더 화가 나더라고요. 창립 15년 만에 이제 국민 쇼핑 플랫폼이 된 쿠팡의 민낯이 제대로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이 초고속 그 성장의 어떤 그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각종 논란이 터질 때마다 이 관련 정부나 국회 쪽 인사들, 대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을 대거 영입을 했었는데 국회 현안질에서도 김현 의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국정감사에 쿠팡 김범석 의장이라든가 대표를 출석시키려고 하면은 대관 업무 하시는 분들이 몇십 명씩 달라붙어갖고 출석 못하게 막고 하는데 왜 정작 이런 사태가 터지니까 연락 한 통이 안 되느냐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올해 정부와 국회 출신 18명을 지금 채용을 한 상황이고요. 이제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는 이제 문제를 막아줄 인력 채용에만 급급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정작 이 창업주인 그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은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해서 이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 계속 출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번에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김범석 의장, 창업주 김범석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식 5천억 원어치를 현금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11월 보유 중이던 이 쿠팡 관련한 클래스 B 주식을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을 해서 약 1,500만 주를 처분하면서 한 4,800억에서 5천억 사이 정도 되는 현금을 이미 확보해둔 상황이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김범석 씨가 사실은 미국 국적자입니다. 네. 그리고 쿠팡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기업입니다. 네네. 그런데 미국 법인이 한국 쿠팡 법인에 갖고 있는 지분이 74%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에서 한국을 원격적으로 컨트롤하면서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네. 우리나라의 법망이라든지 사회적인 여러 책임 같은 것들을 교묘하게 지금 다 피해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권한은 권한대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부분은 전혀 지금 응하지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비판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사회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정보를 많이 공개하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정부와 피해자들과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모습은 지금 온데간데 없고요. 오히려 이제 정치권에 줄을 댄다라든지 소위 말하는 이제 대관 업무를 통해서 미봉책으로 해결하려는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사회적 책임과 관련한 인식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런 모습을 좀 우리가 비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몸집은 커졌지만 책임 경영은 외면하는 모습에 실망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의 논란을 잠재우기에만 급급했던 쿠팡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책임지고 마무리할지 저희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발로 뛰며 취재한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신 박준희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